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품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품사가 뭘까요? 품사란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water 이라는 단어만 보고는 이 단어의 품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drink water. She waters the plants every day. 이 두 문장에서 동일하게 water 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마신다 물을, 즉 water, 이 물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녀는 물을 준다, 식물에 매일, 즉 water이라는 단어가 물을 준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것과 같이 하나의 단어가 반드시 하나의 품사 또는 한 가지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그 역할을 우리는 바로 품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품사를 왜 배울까요? 아까 예문에서 본 것과 같이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또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게 될 텐데 각각의 품사는 문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팔품사 배우러 고고! 영어에는 총 8가지의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팔품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팔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가 있어요. 먼저 명사. 명사에서 명은 이름명, 즉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 눈사람, snowman, 자동차, car, penguin, penguin, 레나쌤, 레나티처. 이것 외에도 사랑, love, 평화, peace, 미움, hatred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들도 있어요. 어떤 행위나 상태를 보여주는 명사구와 명사절은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 명사라는 친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류니 is a lovely friend. 이 문장에서 명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류니 그리고 friend. 문장 구조를 보면 류니 주어, is 동사, a lovely friend 보어. 류니와 friend라는 각각의 명사가 주어 자리와 보어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명사. 대명사는 이름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왜 굳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있냐고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만 그 이름을 언급하지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 그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땡땡이 이사 간대. 그래서 걔 전학 가야 한대. 그럼 이제 걔 자주 못 보겠다. 이것과 같이 영어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 한번 언급된 명사를 똑같이 쓰지 않고 I, you, we, they, he, she, it 등과 같은 대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대명사의 종류에는 크게 I, you, we, they 등과 같은 인칭 대명사, this, that, these, those와 같은 지시 대명사, all, everyone, some, any 등과 같은 부정대명사가 있어요. 그 외에 관계대명사, 제기대명사 등 더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대명사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와 동일하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동사. 영어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이 바로 동사예요. 와우.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작을 나타낼 때는 study, sit, run,
eat, watch 등과 같은 일반 동사를 써서 나타내고 상태를 나타낼 때는 am, are, is, was, were과 같은 비동사를 쓰면 돼요. 동사는 보통 무엇 무엇 하다 또는 무엇 무엇이다 와 같이 다다다 다 다자로 끝나는 말이에요. 동사를 적을 때는 반드시 현재, 과거, 미래, 완료 등과 같은 시제를 제대로 썼는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수일치를 제대로 시켜줬는지, 문장에 따라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태를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시제, 수일치, 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의 절대 법칙인 한 문장에는 본동사가 단 하나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She is go to school. 이것과 같이 is라는 비동사가 이미 있는데 go라는 일반 동사를 같이 쓸 수 없어요. 만약 저렇게 동사를 여러 개 쓰고 싶을 경우에는 she is going to school, go에서 going으로 형태를 바꾸거나 접속사와 같은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것을 같이 써줘야 해요. 다음으로 형용사. 형용사는 우리말로 보통 니은, 리을, 무엇 무엇의 등으로 끝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pretty, 예쁜, kind, 친절한, humble, 겸손한 등을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는 두 개의 역할을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라고 했죠. teacher,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꾸며주면 scary teacher, 무서운 선생님. 그리고 book, 책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꾸며주면 interesting book, 흥미로운 책. 이것과 같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는 단순히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예요.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은 보어인데요. 보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죠. 예를 들어 pasta is delicious. 여기에서 delicious, 맛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요. 파스타가 맛있고 맛있는 게 파스타. 이 delicious는 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어는 생략이 불가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정리를 하자면 형용사의 역할은 두 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보어 역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부사.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부사로 인해서 문장이 더 디테일해질 수 있어요. 그럼 부사는 누굴 꾸며주냐고요? 앞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부사는 더 많은 것을 꾸며주는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문장에서 다양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해서 문장 이곳저곳에 위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 run, 나는 뛴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완성. 근데 좀 심심하죠? 여기에서 run은 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부사를 사용해서 이 동사를 한번 꾸며줄게요. 어떻게 뛰어? 빠르게, fast. I run fast. 다음으로 cats are cute. 이 문장에서 cute는 귀여운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데 부사를 사용해서 이 형용사를 한번 꾸며줄게요. 어떻게 귀여워? 정말로, really. Cats are really cute. 게다가 부사는 또 다른 부사까지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 study hard. 나는 공부한다, 열심히. 이 문장에서 hard는 열심히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인데 이 부사를 또 다른 부사로 꾸며줄게요. 얼마나 열심히? 매우, very. I study very hard. 마지막으로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She walked away. 그녀는 떠나버렸다. 어떻게? Sadly, she walked away. 슬프게도 그녀는 떠나버렸다. 이 예문들에서처럼 부사라는 것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문장 필수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문장 형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전치사. 전치사는 at, on, in, upon, during, for과 같이 생긴 단어들인데요. 이 전치사들은 꼭 명사라는 짝꿍이랑 함께 쓰여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예를 들어 at the station, in the classroom, on the roof 등과 같이 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것 주의해서 사용해야 해요. 전치사를 해석할 때는 문장에 따라 우리말에 알맞은 조사를 붙여 해석하면 되는데 너무 영어와 우리말을 1대1 식으로 at은 어디 어디에, in은 무엇 무엇 안에, for는 무엇 무엇을 위해 라고 해석해야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문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for 이라는 전치사가 무엇 무엇을 위해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for를 무조건 무엇 무엇을 위해 라고만 해석하는 것보다 for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해석하면 좋아요. 각각의 전치사가 가진 느낌과 이미지는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접속사. 접속사는 쉽게 말해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말이에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동사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영어의 절대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한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주어와 동사를 쓰고 싶을 경우 더하기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 It rained heavily yesterday. 어제 비가 많이 왔다. I couldn't go outside.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두 문장이죠. 이 두 문장을 접속사 so를 사용해 연결해 줄게요. It rained heavily yesterday. So I couldn't go outside.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이것과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접속사예요. So 외에도 and, but, or, if, although, because, since, as, before, after 등과 같은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탄사. 감탄사는 말 그대로 놀람, 기쁨 등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oops, oh my god, wow, oh no 등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배운 품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 성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만 배우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의 정해진 자리라고 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라는 4개의 필수 자리가 있는데 이 각각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 배운 품사를 가진 단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아무 품사나 아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각자 자리가 정해져 있듯이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이 4자리에 정해진 품사들만 위치할 수 있어요. 명사와 대명사는 무려 3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자리에 다 쓸 수 있어요. 명사는 주, 목, 보, 그리고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보어 자리에는 한 친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형용사, 즉 보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까지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나요? 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즉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앞이나 중간이나 끝에 쓰이긴 하지만 문장 형식이나 성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는 존재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가 아닌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나요? I'm from Korea.
이 문장에서 I는 주어, am은 동사, from Korea.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쓰였네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내가 한국에서 온 거고 한국에서 온 게 나, 즉 보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것처럼 대체적으로 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 끝! 더 유익한 강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